안녕하세요. 광주 전남 과촌 과학특강을 진행하게 된 전남대학교 화학과 이준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즐겁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화학의 그 발전과 미래, 굉장히 거창한 제목이지만 우리가 화학이 발전하면서 또 생기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또는 이제 과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원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원자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보가드로의 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모였을 때 우리가 1몰이라고 하고, 그렇게 몰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잴 수 있고 그리고 측량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죠. 그러니까 10의 23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계를 본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배웠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수소 분자에서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고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가 두 개, 물 분자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수소 원자는 180도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산소 원자는 180도여서 이제 물 분자는 다른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같고요. 또 암모니아는 이런 구조라는 것도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다라는 걸 배웠지만 실제로 눈으로 이게 이 분자의 구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지는 못하고 또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것들이 과학이 발전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분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자의 모형 여러분들 배웠던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원자라고 하는 건 이제 돌턴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고요. 톰슨에 의해서는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 양전화와 음전화를 띠는 그런 입자들이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더퍼드의 경우에는 음전화를 띤 전자가 있고 그 전자가 이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모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책에 지금 금성출판사에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러더퍼드에 의해서 이런 그 위성 운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제안이 되었고요. 실제 이제 보어, 가장 현대 모델과 가깝다고 하는 보어에 의해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일정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운동 모형이다라는 게 이제 제안이 되게 됩니다. 현재의 모형에서는 이 전자를 단순히 우리가 입자라고 놓고 그 입자의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확정성 원리 등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밝혀지면서요. 이 전자를 입자라고 보지 말고 또 하나의 성질인 파동으로도 놓고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이론에 의해서 전자는 파동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콕 집을 수는 없고, 다만 거기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 또는 낮다의 확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공간을 확률을 3차원상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표현된 모형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오비탈 모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원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까? 분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결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학은 이 결정이 가진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그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NaCl과 같은 결정,
이 결정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전자기파를 쪼여주면 당연한 얘기지만 대부분은 투과하고요. 일부의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또 일정한 배열로 되어 있다면 이 산란이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동처럼 되고요. 그 파동에 의해서 일정한 무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의 무늬는 브래그 법칙에 따라서 무늬의 형태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늬의 형태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1차원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이걸 3차원으로 놓고 보면 이런 점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결정을 두고 찍었을 때,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 촬영을 했을 때 보면 이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점들, 무수한 점들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은 또 어떤 특정 면의 회절 패턴을 대표하는 대표값이 되게 되고요. 이 대표값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 컴퓨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전자 밀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입자의 밀도를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입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3차원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에서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입자의 밀도를 예측해서, 예를 들어 특정 위치에는 여기는 탄소고, 또는 특정 위치에 여기는 질소고, 특정 위치에 여기는 산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보시면 회색점으로 나와 있는 것은 탄소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질소고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산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실제로 분자의 연결과 분자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예상한 예측값이긴 하지만 실제의 결정 데이터로부터 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결정 안에 분자의 배열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정 테크닉을 통하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원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해당되는 입체적인 모형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학의 발전은 이 화학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분자들의 형태를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 입자가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 여러분들 좀 2차원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 실험실에서 실제 이제 그 합성한 분자 또는 분석한 분자의 그 입체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벤젠 링이라고 하는 벤젠 링도 보이고, 그다음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입체 구조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입체 구조를 알 수 있고 또 분자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학의 발전은 굉장히 이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말 원자를 알갱이로 보자,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돼서요. 이렇게 원자를 한 면에 골고루 펴서 이 편 것의 옆면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얇게 펴진 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얇게 펴진 면과 면 사이의 간격이 0.61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탄소 원자, 일반적인 원자 하나가 0.2에서 0.3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원자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런 알갱이 하나는 정말 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를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우리가 전자 투과 현미경 TE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TEM을 통해서 실제로 원자가 어떻게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놀라운 과학의 발전 또는 화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의 발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이런 부분인데요. 이 화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이 되고 또 환경의 파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은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물속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공기 중에 나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인류의 인간의 그 생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폐라던가 간 또는 면역계 이런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 문제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학의 굉장히 큰 발전이 결국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어떤 위협이 되었다라고 사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고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분자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기반 산업이 굉장히 큰 국가의 기간 산업입니다. 이 원유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납사 또는 납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불포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기물들입니다. 이 유기물로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다양한 그런 고분자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합성 수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기타 화학 제품들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액정 케이스 그리고 컴퓨터에 그런 외장재, 옷, 타이어, 신발 또 여러분들 쓰는 물감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화학 약품 또는 석유화학에서 나온 약품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석유화학 약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의 70%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물과 같은 역할을 석유화학 제품들이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했지만 그런 그 편리함과 더불어 많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고분자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위한 고분자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분해성 고분자,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고분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가 온실 효과죠.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CO2를 이용해서 고분자를 만든다고 하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고분자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고분자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고분자를 분해하는 것, 그런 중합의 역중합, 우리가 중합은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폴리머리제이션을 반대에 해당되는 디폴리머리제이션을 이용해서 고분자를 분해하는 그런 연구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이 생분해성 고분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우리가 농업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고분자, 우리 몸의 프로테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천연 생분해성 고분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합성해서 만드는 것들, 바이오 폴리 에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는 여기에 에스터 그룹이 있고 이 에스터 그룹이 특정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분해성 고분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폴리에스터 종류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고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CO2를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분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전분으로부터 고분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분으로부터 만들어진 고분자를 폴리락타이드 또는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해서 PLA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돼서 여러 가지 물질의 부품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나중에 다시 분해가 되게 되면 다시 C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분해가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분자는 우리가 땅에 묻게 되면 5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분자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자연 분해가 되는 그런
고분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CO2를 이용한 고분자의 합성인데요. 이건 최근에 이제 상업적으로도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연구를 해서 지금 제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촉매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CO2가 있고요. 여기에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전구체를 같이 섞어주게 되면 CO2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순서대로 연결되는 그런 고분자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리에스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고분자는 생분해가 가능하기도 한, 생분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고분자가 되고, 또 CO2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 SK 광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CO2를 이용해서 CO2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다. CO2로부터 고분자를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의자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광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 CO2를 이용한 연구는 죄송합니다. 이 CO2를 이용한 연구는 196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미 이제 제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예전에 처음 이제 밝혀지거나 또는 처음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50년, 60년 이상 된 것들이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용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역중압을 이용한 고분자인데요. 고분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사슬로. 이것을 우리가 특정 촉매를 이용해서 다시 잘게 부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고분자로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 고분자를 우리가 재활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2019년에 나온 논문의 그 연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나일론 6입니다. 나일론 6인데 여기에 특정 유기물을 넣게 되면 나일론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죠. 분해가 되고 다시 전구체로 만든 후에 나일론 시스를 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고분자가 쉽게 우리가 쪼개지고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용을 산업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고분자의 발전과 또 고분자의 발전에 의한 환경의 파괴, 이를 또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이런 것들을 전체로 종합해보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꼭 항상 인류랑 또 인간한테 이로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도가를 지망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위에서 과학자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인드가 뭘까, 간단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과학자란 무엇일까? 저도 사실 명확하게 디파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위키 백화에서 과학자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학자, 이제 위키에 있는 과학자의 정의는 보시면 이론적 물리적 실험을 하여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말이 이제 탐구하는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과학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무언가를 변화시키면 예상치 못한 다른 그런 문제들이 파생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지배하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탐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명윤리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DNA를 우리가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를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적 호기심 있어야겠지만 모든 것을 대할 때 지녀야 될 겸손함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그 과학에서 이제 발전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가 밝혀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0년에 그래핀을 이용해서 노벨상 한 연구가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여기 안드레 가임과 노보셀로프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의 나노물질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핀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필로 쓰는 흑연, 그래파이트의 하나의 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흑연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연필에서 색이 나타나는 게 그 층을 미끄러지듯이 미끌리면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벽에 그 종이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파이트의 한 그 레이어, 한 층이 우리가 그래핀이고요. 전혀 뭐 새로운 걸 만든 것은 아니죠. 또 이것의 이제 동소체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워낙 비싸고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탄소의 동소체에 이 버크민스터 플로렌이라는 것도 있고 탄소 나노튜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 유명한 물질들이고요. 특히 버크민스터 플로렌의 경우에는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1996년에 보시게 되면 이 세 명의 학자에 의해서 플로렌 연구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디스커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라는 거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그러니까 이런 플로렌,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을 우리가 찾아낸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자연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고요. 자연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뉴턴, 우리가 겸손함을 항상 강조했던 명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조개와 매끄러운 조약돌을 찾으며 해변을 즐겁게 거니는 소년과 같았다. 내 눈앞에는 미지의 진리가 가득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탐구가 마치 바닷가를 거니는 소년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대했다라는 거죠. 나는 미지의 진리가 가득한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해변에서 노는 아이와 같았다. 같은 의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자로서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 그것이 미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저희 실험실의 연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세상에 없는 분자. 사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들이 대부분 과학, 자연에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것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의 모토는 분자지만 세상에 없는 분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간 모양의 분자, 지금 이런 분자들이 전갈의 꼬리처럼 잡혀있는 그런 분자들도 있고, 그리고 집게발 모양의, 저는 이런 거를 보여줄 때 이 인형 뽑기 기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형 뽑기 기계처럼 세 개의 발이 분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집게 모양의 분자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합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화합물들을 합성을 했는데, 이 구조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분자 한글 같은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 또는 미음, 리을 이런 분자들도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들을 가지고 다양한 발광 특성을 저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든 화합물들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돌려보시면 이 디귿 분자입니다. 사실 어디서 디귿이냐면요 여기 네, 이쪽에서 이렇게 디귿 아유 죄송합니다. 네, 디귿 모양이 분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개발 모양의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발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분자들도 저희가 이렇게 발이 달려있는 그런 분자들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분자의 발달 그리고 분자라는 걸 볼 수 있는 기술의 발달.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 이런 과학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과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